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무점TV입니다. 오늘은 1인칭 시점으로 보는 각도 절단기 사용법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다른 촬영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조금 특이한 3.6V 전동 드릴인데 예고입니다. 예고. 내일이나 모레 올라갈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오늘 각도 절단기 상세 사용법을 좀 찍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이유를 여쭤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각도 절단기를 구매를 하셨대요. 근데 사용법을 전혀 모르시는, 그러니까 처음 만져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때 뭔가 아차 싶더라고요. 뭔가 다 아는 거를 기준으로 영상을 촬영을 했으니까 조금 세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정말 기계를 보는 것처럼 기본 작동법부터 각도 조절법까지 간단하면서 조금 상세하게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발음이 참 안 된다, 그죠? 정말 기본적인 사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진행을 하게 될 제품은 EX파워에서 나오는 슬라이딩이 아닌 기본적인 각도 절단기입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제품이 아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제품이에요. 기본적으로 제품을 받게 되면 조립이 3가지가 안 돼 있습니다. 핸들 부분과 좌우 측면의 고정쇠 부분, 목재를 잡아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피스가 풀려 있으면서 이 구멍에다가 넣고 피스로 고정하면 끝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제를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뒷면 받침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이거는 뭘 할 때 쓰는 거냐면 목재를 고정을 할 때 쓰는 부분인데요. 목재를 자를 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볼트를 풀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최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안 달려 있겠구나. 이 두 제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핸들 부분을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어두워서 안 보이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핸들을 꽂을 수 있는 나사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을 너무 세게 하시면 이 부분이 고정이 돼버리니까 살짝 풀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뭐 할 때 쓰냐면 여기에 정해져 있는 각도가 아닌 임의로 내가 각을 정했을 때 딸깍 물리는 부분이 아닌 곳을 고정할 때 쪼아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살짝만 풀어놓고 고정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제를 해야겠죠. 참 사무실 더럽다. 이렇게 오시면 이 부분에 들 수 있는 핸들이 있거든요. 위에 고정대 부분을 살짝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빼기가 수월해져요. 그럼 이렇게 든 다음에 돌려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핸들이 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카바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누르면 아래로 자동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카바를 내가 손으로 올리면서 목재를 자르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있는 바퀴가 부드럽게 목재를 통과라고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누르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직 각도와 수평 각도를 옮기는 방법인데요. 아까 제가 이 핸들을 조금 풀어놓으라 그랬죠. 푼 다음에 이 부분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각도를 옮길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45도, 31.6도, 30도, 22.5도, 15도, 0도 고정될 수 있는 부분은 표기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내가 핸들을 놓으면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그 부분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표기되어 있는 각, 내가 만약에 이 각을 쓰지 않고 임의로 내가 각을 정한다. 지금은 딸깍하지 않았죠. 이때는 작동을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 핸들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꽉 잠그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각이 설정이 된 거죠. 그때 자르시면 되고요. 일단 0도로 다시 체크를 해놓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수직 각도는 45도, 좌우 45도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었죠. 그럼 가끔씩 나무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각 맞추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이렇게 오시면 이 부분에 0도와 45도까지 체크가 되어 있는데 보통 완전 눕히면 45도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90도로 세워놓은 다음에 0도를 0점을 맞춰 놓으시고 45도로 눕힌 다음에 고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뒷부분에 노브를 해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나 뭔가에 걸그치거나 그러면 살짝 들어서 옮기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제를 시켜주신 다음에 윗면을 잡고 아래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45도로 맞출 수가 있겠죠. 여기서 노브를 잠궈줍니다. 다시 이렇게 고정을,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고정을 꽉 하게 되면은 여기에 고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럼 기계를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수평 빗각을 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하나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5도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수직 45도와 수평 45도를 같이 칠 수 있는 거죠. 보통 갈매기라든지 45도로 고정돼야 되는데 코너를 만나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모두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품은 저가형 제품이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한 면만
내가 기계를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 왼쪽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가형에도 많이 들어있는 기능인데 내가 나무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톱날을 일일이 갖다 대볼 수도 없고, 그때 들어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뒤로 넘어가시면 뒷면에 건전지를 넣었었죠. 거기 스위치가 있는데요,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이저가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톱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붙였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이 톱날에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눈금을 정확하게 믿지는 마시고 이 부분쯤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기본으로 세팅을 하고요. 0도에서 딸깍 했죠. 수평 빛각도 똑바로 세워줍니다. 0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90도는 맞아요. 다시 노브를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각도로 목재를 재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지금 이런 식으로 톱날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면 너무 톱 가까이에 손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잡으셔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잡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목재가 이런 식으로 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받침대 부분을 손으로 목재와 같이 잡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 제품의 활용도가 생기는 건데요, 위에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볼트를 요 부분에다가 고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꽉 무셔도 무관해요. 굉장히 두꺼운 목재를 하는 거 아니고는 안으로 바짝 밀어놓고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살짝 풀어놓고 높낮이를 조절하셔도 되고, 꽉 잠가도 무관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재의 위치를 옮긴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돌려서 위로 들거나, 아니면 요 측면 부분을 살짝 풀고 이 부분으로 큰 조절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으로 미세 조정을 하셔도 돼요. 처음에 이 부분을 잠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꽉 조이게 되면 목재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재를 재단을 할 수가 있는데, 스위치 사용법 위에 보시면 안전핀과 레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누르면서 이 부분을 트리거를 당기면, 자, 이제 목재를 가져가 봤는데요, 작동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안전핀을 잡으시고 트리거를 잡은 뒤 이런 식으로 재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각을 옮기고 이쪽 각도 옮기고 안전사항을 유의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날 교체 주기가 다가오죠. 아니면 처음에 구매를 하셨을 때 새 날을 바로 쓰고 싶던가, 정교하게 자르기 위한 좋은 날을 쓰고 싶을 때 이쪽 커버를 살짝 들어줍니다. 그럼 최초에 피스가 두 개 보일 거예요. 아래쪽 피스는 이 커버를 고정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경첩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위에 있는 피스가 이 커버를 고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초에 이 커버를 고정하고 있는 피스를 살짝만 풀어줍니다. 아예 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살짝만 풀려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는 해제를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도 살짝만 풀어줍니다. 지금은 안 움직이니까 살짝 풀어줍니다. 이제 그러면 커버를 들고 제꼈을 때 이렇게 뒤로 움직이죠. 그럼 커버를 앞으로 살짝만 움직이면서 여기 위에다가 고정을 해놓으면 돼요. 커버를, 얘를. 날을 만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코드가 뽑혀 있는지. 이 날을 잡아줄 부분은 장갑을 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파요. 그러면 처음에 구매할 때 넣어주는 이렇게 기역자 렌치가 있는데요, 없으면 스패너로 사용하셔도 무관해요. 그럼 처음에 이 볼트와 만조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병뚜껑 잠그는 방향으로 돌리시면 풀려요. 역나사거든요. 왜냐하면 날이 회전을 하면 할수록 잠겨야 되니까 이 볼트를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윗만조를 제거를 하죠. 이제 이렇게 날을 빼시면 되는데, 위에 보시면 화살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화살표와 같은 방향으로 되게 새 날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에 있는 너트와 날이 딱 맞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조립을 반대로 해줍니다. 만조가 날을 잡아주는 부분이고요, 이 볼트는 그 만조를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쪼아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병뚜껑 열듯이 돌리시면 잠겨요. 손으로 돌리신 다음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이걸 쓰다 보니까 간단한 걸 까먹었네요. 날을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누르신 상태에서 병뚜껑을 열듯이 고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해체 반대손으로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카바를 잡으신 상태로 이 부분을 잡아서 밑으로 내두면 쉽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카바를 살짝 내리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날 교체가 되었으니 다시 새 것처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얘기해도 숨이 차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빠뜨린 부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보다 더 전문가인 분들,
댓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고요. 안전하게, 정말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위험한 기계니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